안녕하세요. 강연백교시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임소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피하고 싶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고통을 이겨낸 분들의 소중한 한마디가 바로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도 세 분의 강연자가 나와서 그 소중한 얘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강연 백도시 시작합니다. 강인한 의지로 양팔 장애를 극복해낸 김호규. 양팔을 잃은 그에게 세상이 허락한 것은 끝없는 좌절과 깊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자개나 컴퓨터 이런 것도 작업도 안 되니까 아무 데도 안 받아줬죠. 취직은 꿈도 못 꿨죠. 그런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지금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양팔로 이루어낸 기적 같은 행복. 예전에는 손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손만 없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팔 장애를 이겨내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김호규 씨를 소개합니다. 신발만 나오실래요? 그렇게 바쁘시다면서요? 예, 요즘이 최고 바쁠 때입니다. 네, 그 고추 때문에 그래요? 예, 고추 도매업에는 네. 가장 이제 좋은 물건을 좋게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네. 웬만한 택시기사 운전님보다는 뭐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 운전도 선수 운전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면 언제 쉬세요? 저는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 TV를 보면은 청년 실업에 뭐 이런 것들 그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저는 네. 정말 그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제가 양손이 없는 장애인이라서 모든 다른 사람이 쉽게 가지는 거를 저는 정말 어렵게 가져서 그렇죠.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네.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그 시간을 같이 견디게 해줬던 사람을 오늘 얘기하러 나왔습니다. 그 오늘 강연 주제가요. 저도 참 궁금해요. 단 한 사람만 있다면이라는 강연 주제입니다. 김호규 씨의 단 한 사람이 누군지. 자, 좋은 말씀 박수를 청해서 들어보죠. 하나, 저 뭐 아무것도 준비도 못하고 많이 떨리네요. 중간에 버벅거리더라도 좀 이해해주고 해주십시오. 저는 그 안동에서 고추공판장에서 중매인을 하면서 고추도매업을 하는 김호규입니다. 제가 사고 난 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서요. 그때 20개월 때쯤 됐는데 제가 정상이로 산 것도 20개월입니다. 시골 마을이라 우리 동네에 놀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길에서 놀다가 기차가 미쳐 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저 혼자만 남아서 기차에 부딪혀서 이마에 큰 상처가 생기고 그때 기도 한쪽 떨어지고 양손을 잃었습니다. 살아난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어릴 때 가장 큰 걱정거리였죠, 제가요. 저거 위에 살겠노? 부모 죽으면 웃자겠노? 이런 걱정들을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때 제가 장애가 된 게 당신 탓도 아닌데 죄책감을 가지고 항상 사셨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거의 다 똑같을 것입니다. 같이 죽거나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아니면은 엄마의 손을 떼어줘서 저에게 이식을 해줄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와 달리 엄마는 항상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칭찬하시면서 제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영리하다. 똑똑하다. 그 글씨 쓰기 연습, 젓가락질 연습, 자전거 타기 항상 옆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렇게 나만의 방식을 터득해가면서 성격도 밝게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 후에 장애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들과 틀리니까 이성관계의 열등감, 방황, 희망 없는 삶, 그렇게 살게 됩니다. 보통 제같이 이제 장애인들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라도 잘해야 되는데, 저는 공부도 꼴찌에다가 무기정학까지 맞고, 또 대학이라 하는 것을 진학도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나왔는데 사회는 더욱더 험난했습니다. 취업도 시켜주는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저를 반겨주는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워보려고 장애인 직업센터에 거기 기술을 배우러 갔는데 거기도 양팔일 장애인 저에게는 해당되는 게 없었습니다. 금세공, 도장 깎기, 자개농 이런 거였습니다. 일반 직장도 장애인 사회도 일반인 사회도 저를 받아주는 데는 단 한 군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매일 힘들면 죽는다 얘기를 하고 정말 죽으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요. 복수하겠다. 왜 나만 이렇게 세상에 살아야 되냐. 그렇게 할 때도 엄마는 복수는 때리고 부수는 게 복수가 아니고 네가 정말 열심히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게 세상에 대한 복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가 열심히 살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고 해서 그때쯤에 미용실을 갔습니다. 그때 미용실에서 지금의 아내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는 집사람이 미용실의 보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머리 안 깎을 머리도 자주 깎고 염색도 자주 하러 다니고 또 뒤도 한 번씩 빨라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데이트를 하려 하니까 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시험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을 여러 전국 면허증을 돌아다니면서 제발 시험만 좀 치게 해달라고, 면허증을 돌라 하는 게 아니고 제발 시험만 좀 치게 자격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모두들 전부 다 거기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웬 손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해? 그래서 몇 번을 7.8km 전국이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한 분이 여기 앉아서 이 핸들을 1초 만에 돌려야 돼. 그러면은 시험 자격이 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차에서 정말 혼자 울기도 많이 울고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하니까 한 일주일쯤 되니까 이걸 핸들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면허증을 따고 가서 한 번 만에 면허증을 붙었습니다. 시험을. 그래가지고 운전 면허증을 따서 아버지 장사하는 것을 운전을 도와주면서 또 집사람과 짬짬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집사람이랑 한 1년쯤 사귀다 보니까요. 그쪽에서 제가 집에서 쟤랑 사귄다 하는 거 소문이 나서요.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게 당연하죠. 손도 없고 직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집에 돈도 없고 한데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네 내 없이 살 수 있겠나 없겠나 하니까 못 살겠다 하더라고요. 또 그때 또 제가 좀 지금보다는 더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거짓말 시키고 집사람한테 거짓말을 시키고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겁도 없이요. 그래서 동거 생활을 시작하다가 한 몇 달을 살다 하니까 또 어떻게 알고 와서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모르는 먼 곳으로요. 그렇게 쓸쓸하게 매일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축 처져 있는 아들을 본 아버지는 그때 아버지가 술을 안 드시는데 술을 한잔 하시고 오셔가지고 현금을 300만 원을 내놓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가든지 술을 먹든지 장사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보라고,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또 아버지가 저에게 평생 제가
잊지 못할 말을 하셨습니다. 공부 시간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최고고, 쉬는 시간에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최고고, 사회생활에는 돈 많은 사람이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장애를 극복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사를 결심하고 또 몰래 피신시켜 놓은 집사람을 겨우겨우 찾았습니다. 또 그래가 다시 또 데리고 와서 도망을 갔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 그 살림살이도 하나도 없이 둘이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사는데 이제 살 수 있다 하는 이 용기가 용솟음을 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돈으로 중고 트럭을 사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확성기를 틀어서 물건을 사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처음에 부끄러워서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부끄러움도 저에겐 사치였습니다. 데리고 갔으니 먹여 살려야 되고 또 나중에 들키더라도 어느 정도 잘 살아야 이제 원망을 받지 않으니까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밤 11시에 들어와서 새벽 3시에 매일 나가고 그 일 자체가 저는 행복했습니다. 일도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는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자체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무리 그 일이 고되고 힘들어도 그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아내가 있기에 이를 깎게 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다가 아버지가 고추 장사를 하셨는데 그 고추 도매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혹독하게 배웠습니다. 물건 잘못 사오면은 심하게 호되게 욕도 먹고요. 이 방송이라서 무슨 욕을 먹었는지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정말 욕을 많이 먹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저는 좋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때도 그 아내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 생활이 힘들다는 내색도 안 하고 또 한 번도 돈 많이 벌어오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좋았나 봅니다. 지금은 장사한 지 한 17년이 됐습니다. 지금의 바람은 전국에서 제일 가는 장사꾼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진 아내가 있기에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옛날에 저는 항상 손이 생기는 기도를 항상 했습니다. 손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성씨가 손씨라서 그 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는 저는 손이 없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손만 없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소중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가진 것조차 저는 몇 천 번의 노력으로 정말 소중하게 가졌습니다. 쓸모없는 놈이라고 치부하며 스스로 욕하고 무시했던 시간들, 저는 아내와 집사람을 생각하며 견뎌내었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또 다른 희망입니다. 나를 생각해주고 정말 힘들 때는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정말 힘이 들면은 당신을 응원하고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선후배, 부모님, 연인, 부부, 또 주위에 고마운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당신과 마주하는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전달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을 텐데도, 제가 볼 때는 김호규 씨가 그 한마디 한마디 했던 게 전부 우리 가슴속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저는 뭐가 부러웠었냐면 특히 속이 그렇게 깊으신 어머니하고, 예.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해주시는 우리 아내께서 계시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큰 힘이 됐을 텐데, 그 아내분에게 여기서 한 말씀 좀 하실래요? 하시고 싶었던 얘기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어서 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옆에서 살아주어서 정말 고마워. 네. 아무튼 오늘 얘기 너무 잘 들었고요. 열심히 앞으로 사업 더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호규 씨의 얘기를 듣고 이제 여러분 또 마음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버튼 눌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김호규 씨의 단 한 사람만 있다면, 네, 공감 온도 96도입니다.